현대에너지솔루션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요, 34,7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무려 13,350원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그 주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등이 그 지수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경영 실적은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최대 주주는 한국조선해양으로서 그 53.5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 이하로 돼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액이 1764억 원으로서 무려 90.2%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나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0.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태양광 모듈, 셀 이런 등을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재료비가 하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손익 내용에서 미리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32.2%나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4.3%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05.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했다고 판매 관리비나 현장 운영비용까지, 가공비까지 이렇게 또 특히나 또 판매 관리비에 140%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니까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 쓴 거 아니냐라고 우선은 이렇게 이제 선입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의 급상승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차이가 급격히 날 때는 한번 이 추적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서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2억 4,2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6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 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매입,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가가 되겠는데요. B에 재고 자산 전체 매입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 자산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잠깐 좀 끊겠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과는 다르게 가공 비율이 변동하지 않았으면은 원재료 가격도 변동이 없다고 추정되는 이제 모순이 이제 요 가공 비율에서 나타납니다. 스루풋 손익에서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 가공 비율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재료 비용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입증을 해볼 수 있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역시 있습니다. 그 서로 그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0.7%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5명 증가했고, 뭐 작은 중소기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12.4% 인상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임금이 8,300만 원으로 그 연간 연봉이 예측이 되는데, 중소기업 규모로서는 이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44%나 크게 증가했고요. 요거는 이제 가공비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가 이제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운반비가 무려 그 393.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그 화물연대 파업등 등등으로 해가지고 운반비들이 엄청 많이 이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또 매출 증가에 따라서 운송량 건수가 많이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2단계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의 검증은 그 차이가 총재비 비용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전체 재고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WCAI 증감액, 주로 그 원재료와 이제 저장품 등이 되겠죠. 요거를 빼면 일치해야 되는데 갭2로 또 한 45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추적이 용이했습니다. 미착품은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미착품만 뺀 기준을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끔 몇 군데씩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KCC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미착품은 아직 현물이 없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합리적인데, 그럴 바에야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매출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표준은 WCAI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검증이 됩니다. 어쨌든 뭐 검증은 3단계까지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WCAI 재고 회전율은 소점 한 자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두 자리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런 상승이 있으면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의 상승은 또 판매 가격 상승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위에 제가 이제 기술한 내용 중에서 요거는 오타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무려 135.4%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엄청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조금 했지 않겠느냐, 많이 했지 않겠냐는데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판매 가격인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적게 상승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PV 인사이트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 동향 자료를 참고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의 실제 판매額은 비공개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투명 가정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수치는 일치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뭐 0.01 회전 올라간 거는 그냥 그대로라면은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을 유지했다면은 내부적인 어떤 그 재고 관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깎아가지고 덤핑 판매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스루풋이나 이제 스루풋 이런 것은 올랐지만은 덤핑을 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킨 건지 이것은 이제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원재료나 판매 가격에 대한 그 투명한 입증은 백데이터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이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 현금 지표에 와서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은 11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율이 0.2%,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88억 원으로서 전년도 순손실에서 3.1%나 상승을 한 2.4%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를 455억 원이나 갚았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자마자 갚았다는 얘기고 거의 뭐 1분기 만에 10.2%나 그 이자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런 이 부채를 갚는 것 때문에 그 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EM 최종 28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번 돈하고 또 채권자한테 그 갚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번 돈에서 이만큼 455억 원이나 갚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금은 28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산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1.9%고요. 전년에 140% 풍부하던 게 이자 부채도 같고 그런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3.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 7,19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경우 재고는 10%가 증가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납품 가격의 비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 건에 뭐 73만 5천 원짜리 견적서를 내면은 32,000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 거로 그 제안서를 냈는데 계약은 이제 우수리 떼고 73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42,000원 남는 거로 그럴 경우에 추가적인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안 하는 거로 가정을 했을 때 뭐 42,000원 그냥 그대로 그냥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 재고를 10%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안 늘려도 재고가 10%만 증가해도 계획 대비는 32,000원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데 42,000원 무려 만원 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해도 이 재고를 증가시키면 이게 증가니까 영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생산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나중에 팔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가 회계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도 단지 재고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나쁜 이익이다. 이 표현은 그 한경 기자의 표현을 제가 빌어다 쓴 겁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관계는 아닌데 경제 기자가 이익 재고 증가에 의한 것을 나쁜 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자는 그나마 인식을 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재고 이익이죠. 미래 이익을 현재 갖다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풀이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 원인은 이런 원인이 발생되고 매출원가 손익구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근본 원인은 가공비를 배부하는 원가 회계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풋은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 이 논리니까 연간 매출액을 그저 단순하게 4배 정도 해서 7천억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으로 산출해도 운영비용 중심입니다. 이거는 운영비용에서 이제 목표이익을 더해 가지고 슬픈율로 나누면은 이거 7,068억 원이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거의 뭐 똑같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단품 거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73만 2,734원에 부풀림 없이 견적 가격을 그대로 냈는데 우수리만 뗍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73만 원 원가 회계 그 견적서와 같이 똑같은 계약이 73만 원에 맺어졌다면은 24,000원 버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그 2만 얼마 했는데 3만 얼마 벌기 때문에 또 매출을 더 안 일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고만 늘리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슬픈율 가격은 뭐 안 올려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재고 회전율을 조금만 더 5.8% 증분율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그 73만 원 했는데 81만 4천 원까지 그 매출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제 그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42,600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관건은 재고를 줄이냐, 그 다음에 증가시키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더 얼마나 상승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상 그 계속 그 여러 기업을 할 때마다 거의 동일한 논리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 그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그 인식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계속해서 그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해서 스루풋 회계의 필요성 4차 산업 시대에는 스루풋 회계가 어떤 그 기본 손익 구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러면서 시사 문제도 좀 얘기를 해 가면서 또 회사의 어떤 그 경영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이 기업체 분석을 좀 해 나가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6월 말이 다 됐고요. 이제 상반기 실적이 이제 보통 나오려면은 8일호나 돼야 이 해방의 날까지 기다려야 아마 대부분 나올 겁니다. 이제 1분기 거 이제 분석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벌써 6월 말이니까 벌써 이제 시기의 그 시기 적절성이 조금 좀 철진한 걸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게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그래도 매일 뭐 한두 건이라도 올려야 이 구독을 눌러주신 이 구독자분들께 제 예의이기도 하고 아주 현재로서는 그 소수의 구독자분들께서 좀 봐주고 계십니다만은 그 소수라 하더라도 매우 귀중한 소수분들이십니다. 저는 물론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원가 회계가 현재 그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새로운 그 회계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맞는 손익 회계로 가야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작업을 쉬지 않고 만약에 쉬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끊기지 않고 또 해나가는 것으로 하면서 가끔 또 시사 문제도 다루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기업체 중심의 어떤 시사 문제 이런 거를 조금씩 다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